오래된 종이와 마른 잉크가 뒤섞인 옅은, 향기가 고요히 가라앉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문서 복원실. 시간의 흐름마저 멈춘 듯한 그 공간 속에서 윤서연은 오로지 눈앞에 찢어진 고서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가느다란 핀셋을 쥔 그녀의 손길은 수십 년 경력의 외과 의사처럼 정교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바스러지기 직전의 책장을 한 겹 한 겹 섬세하게 분리하고 특수 제작된 접착제로 끊어진 섬유질을 잇는 작업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예술에 가까웠다. 그녀에게 이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잊혀가는 역사의 조각들을 되살리고 과거의 목소리를 현재로 이어주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세상의 소음과 복잡한 인간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이기도 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낸 책 앞에서 그녀 자신의 고민은 한낱 먼지처럼 작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녀는 이곳의 정적을 그 무엇보다 사랑했고 그 누구도 이 평화를 깨뜨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그날 오후 복원실의 묵직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그 고요함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관람 시간을 착각한 방문객이려니 짐작했다. 그러나 복도 바닥의 대리석과는 다른 낮고 묵직한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 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히 그녀의 작업 테이블 앞에서 멈췄다. 그제야 서연은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고개를 들어 방문자를 확인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된 짙은 남색 정장은 그의 넓은 어깨와 다부진 체격을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값비싼 시계나 화려한 액세서리 하나 없었지만 그가 입고 있는 옷과 수제 구두만으로도 그가 속한 세계를 짐작하게 했다. 하지만 서연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외적인 치장이 아니었다. 서늘할 정도로 냉철해 보이는 눈빛과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 그리고 주변의 공기마저 압도하는 듯한 위압감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다. 윤서연 씨 맞으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이상하게도 복원실 전체를 울리는 듯한 힘이 있었다. 서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었다.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이곳에 사전 약속도 없이 그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다. 그의 분위기는 그런 질문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남자는 자신을 은성그룹의 회장 강지훈이라고 소개했다. 대한민국 경제계의 정점에 있는 이름이 자신의 작업실에서 들려오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 없었다. 서연은 놀라움을 감추고 다시 한번 남자를 쳐다보았다. 언론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사진 속의 그는 항상 무표정하고 멀게만 느껴졌는데 바로 눈앞에서 마주한 그는 단순한 무표정을 넘어선 깊은 고뇌와 긴장감을 품고 있는 듯하였다. 강지훈은 서연의 작업 테이블, 위 복원 중인 고서를 무심히 한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시간을 되돌리는 일을 하시는군요. 흥미롭습니다. 그의 말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관찰 결과에 대한 논평일 뿐이었다.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저는 미래를 사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윤서연 씨의 시간을 말이죠. 서연은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은성그룹의 회장이 자신에게서 무엇을 사려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미래와 관련이 있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었는지 강지훈은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결혼 계약서입니다. 강지훈이 던진 말은 복원실의 정적을 산산조각 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뭐라고 했는가? 결혼, 그것도 계약서. 그녀는 너무나 황당한 나머지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혹시 이곳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찾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와 그는 오늘 처음 만난 사이였고 사는 세계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었다. 교집합이라고는 전혀 없는 두 개의 평행선이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법적으로 완벽한 부부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기간은 1년. 계약이 종료되면 이 서류에 명시된 금액의 5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수조 원짜리 계약을 체결하는 비즈니스맨의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사랑이나 감정 같은 인간적인 요소는 완벽하게 배제된 철저한 거래였다. 서연은 천천히 서류 봉투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종류의 일이 아니었다. 저는 회장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그녀는 최대한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그녀의 평범하고 조용한 삶에 이런 비현실적인 사건이 끼어들 자리는 없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해는 없습니다. 제가 필요한 사람은 정확히 윤서연 씨입니다. 당신의 평범함, 눈에 띄지 않는 배경,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 때문에. 그의 말은 더욱 알 수 없는 미궁으로 서연을 이끌었다. 평범함이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자신의 능력을 그가 어떻게 안다는 것인지 의문이었다. 그녀의 보건 기술이 재벌가의 결혼 조건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을 덧붙였다. 당신이 가진 놀라운 기억력과 분석력 말입니다. 단순한 보건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강지훈의 정보력에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가진 능력은 극소수의 지도교수와 동료들만 아는 사실이었다. 한번 본 것은 사진처럼 기억하고 복잡한 문서들 속에서 숨겨진 연관성을 찾아내는 능력. 그것은 그녀의 비밀스러운 무기이자 때로는 족쇄이기도 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며 서류를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둔 채 몸을 돌렸다. 내일 오전까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 계약은 제게도 그리고 아마 윤서연 씨에게도 유일한 기회가 될 겁니다.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소리 없이 사라졌다. 보건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거운 침묵이었다. 서연의 심장은 평소와 다르게 세차게 뛰고 있었다. 서연은 한참 동안이나 강지훈이 남기고 간 서류 봉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의 제안은 터무니없고 모욕적이기까지 했다. 자신의 삶과 자존심을 돈과 맞바꾸라는 이야기와 다름없었다.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원칙을 모두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 윤서연 씨에게도 유일한 기회라는 말이 독처럼 그녀의 뇌리에 퍼져나갔다. 그녀의 눈앞에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몇 년째 이어진 투병 생활로 집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와 산더미처럼 불어난 빚. 그녀의 월급으로는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조차 벅찼다. 동생은 학업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눈물 짓는 어머니의 등을 몰래 지켜봐야만 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마침내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묵직한 종이의 감촉이 그녀의 절박한 현실을 더욱 아프게 파고들었다. 봉투를 열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계약금 액수였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평생을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거대한 금액이었다. 그 돈만 있다면 아버지의 수술비를 해결하고 빚을 모두 갚고도 남았다. 동생을 다시 학교로 보낼 수도 있고 어머니에게 평생의 휴식을 선물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계약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법률 용어들로 가득한 딱딱한 문장들이었지만 내용은 명확했다. 1년간 강지훈의 아내 역할을 수행할 것. 대외적으로 완벽한 부부관계를 연기하며 그의 가족과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의심을 사지 않을 것. 계약 기간 동안 사적인 감정 개입은 절대 금지하며 서로의 사생활을 철저히 존중할 것. 그리고 계약이 종료되면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하고 조용히 헤어질 것.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였다. 서연은 계약서 마지막 장에 적힌 강지훈의 유려한 서명을 바라보았다. 그는 대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까지 감행해야 하는 것일까? 재벌가의 권력 다툼이 얼마나 치열한지는 드라마나 뉴스를 통해 익히 들어왔지만 직접 그 한복판에 뛰어들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가 가진 능력이 그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도 여전히 의문이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다. 도서관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지만 서연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녀는 복원 중이던 고서를 바라보았다. 수백 년의 풍파를 견디고 살아남아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낡은 책. 그녀는 항상 이 책들처럼 조용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에게 다른 길을 강요하고 있었다. 자존심과 가족의 생존 사이에서 그녀는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가장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다음 날 아침 윤서연은 강지훈의 비서가 보내온 차량에 몸을 실었다. 익숙했던 낡은 빌라와 소박한 골목길의 풍경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어젯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수십 번을 망설였지만 결국 동이틀 무렵 강지훈에게 계약을 받아들이겠다는 짧은 문자를 보냈다. 그 결정이 그녀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지 그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저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가는 조각배가 된 기분이었다. 차량은 서울의 심장부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부촌으로 들어섰다. 높다란 담벼락과 무성한 나무들 사이로 간간히 보이는 웅장한 저택들은 마치 다른 세상의 성처럼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차량은 그 중에서도 가장 거대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저택 정문 앞에 멈춰 섰다. 차가운 금속과 거대한 유리창으로 이루어진 건물은 아름답다기보다는 위압적이었다. 마치 이곳의 주인인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그대로 빼닮은 듯 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중년의 집사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자신을 김집사라고 소개하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을 사모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호칭은 어색하게 공기를 맴돌았다. 집 안은 모델하우스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대하고 텅 빈 공간이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앞으로 1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현기증을 느꼈다. 김 집사는 그녀를 2층의 한 방으로 안내했다. 강지훈의 침실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그녀만을 위한 공간이었다. 방 안에는 이미 그녀의 사이즈에 맞는 최고급 의류와 액세서리들이 가지런히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가 평생 입었던 모든 옷을 합친 것보다 더 비쌀 것 같은 옷들이었다.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김 집사의 말에는 어떤 친절함도 묻어있지 않은 오직 사무적인 건조함만이 존재했다. 그날 저녁 강지훈이 돌아왔다. 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서연에게 다가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결혼 반지입니다. 앞으로 외출 시에는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서연은 말없이 반지를 받아 자신의 손가락에 끼웠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심장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의 무게였다. 그는 곧바로 오늘 밤의 일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오늘 저녁 본가에서 가족 식사가 있습니다. 당신을 가족들에게 처음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앞둔 사람처럼 진지하고 긴장되어 보였다. 그는 서연에게 가족들의 이름과 특징,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간략하게 브리핑했다. 그것은 예비 며느리를 위한 조언이 아닌 작전 파트너를 위한 지침이었다. 특히 강태민 상무제 사촌형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의 약점을 찾아내려 할 겁니다. 강지훈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그의 어떤 질문에도 동요하지 말고 최대한 말을 아끼십시오. 모든 건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그의 말은 경고이면서 동시에 미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적어도 이 위험한 게임에서 그녀가 혼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강지훈의 본가는 그의 저택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묵직한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서연은 보이지 않는 압박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거실에는 이미 모든 가족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 경계심, 그리고 노골적인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마치 경매장에 나온 물건처럼 온몸이 해부당하는 듯한 불쾌감을 느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날카롭게 울렸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역시나 강태민이었다. 그는 와인잔을 우아하게 돌리며 서연을 향해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재수 씨는 정말 미인이시네요. 우리 지훈이가 어디서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꼭꼭 숨겨두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듣자 하니 도서관에서 일하신다고요. 책만 보던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꽤나 피곤할 텐데요. 그의 말은 칭찬의 형식을 빌린 명백한 공격이었다. 서연의 출신을 비웃고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선을 긋는 교묘한 방식이었다. 모든 가족들의 시선이 다시 서연에게로 쏠렸다.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시험하는 듯한 눈빛들이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강태민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상무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책을 통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고 차분했다. 수백 년 전의 사람들이 남긴 기록들을 보면 시대와 신분이 달라도 사람 사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더군요.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 가르침을 믿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강태민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서연이 울먹이거나 안절부절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공격을 이어갔다. 진심이라. 요즘 세상에 그런 순진한 말을 믿는 사람도 있군요. 그래서 우리 지훈이의 무엇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습니까? 그의 재산 말고 진심으로 말입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속물로 몰아가는 질문이었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서연이 입을 열기도 전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지훈이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강태민의 것보다 훨씬 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비교할 수 없었다. 형님. 그가 입을 열자 모두의 움직임이 멈췄다. 내 아내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녀를 선택한 이유를 형님께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효과는 강력했다. 그것은
단순한 제지를 넘어선 명백한 경고였다. 강지훈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게 강태민을 향했고 감히 누구도 더 이상 그들의 관계에 대해 입을 댈 수 없었다. 강태민은 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고 말았다. 서연은 놀라움에 강지훈을 쳐다보았다. 계약에 따라 그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는 했지만 방금 그의 모습은 단순한 의무감을 넘어선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서연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오늘 저녁 그녀는 재벌가의 살벌한 민낯을 처음으로 목격했다. 그리고 동시에 얼음장 같기만 하던 그녀의 계약 남편에게서 예상치 못한 모습을 발견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단지 차갑기만 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저택에 도착한 후 강지훈은 피곤한 기색으로 자신의 방으로 향하기 전 서연에게 말했다. 오늘 잘해줬습니다. 앞으로도 오늘처럼만 하면 문제없을 겁니다. 그의 칭찬은 여전히 사무적이었지만 서연은 왠지 모르게 그 말에서 작은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거대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방은 여전히 춥고 낯설었지만 이제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 위험한 계약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었다. 다음 날 아침 거대한 식탁 양 끝에 앉아있는 강지훈과 윤서연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어젯밤의 긴장감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편안함이 아닌 어색함이었다. 강지훈은 커피잔을 든 채로 입을 열었다. 어젯밤 일로 확실해졌을 겁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앞으로도 계속 시험대에 오를 거라는 걸. 그래서 몇 가지 규칙을 정해야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말하는 것처럼 딱딱하고 사무적이었다. 그는 앞으로 두 사람이 지켜야 할 부부 연기에 대한 세부 지침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공식 석상에서는 항상 함께 움직일 것, 외부인 앞에서는 서로를 애칭으로 부를 것, 일주일에 최소 2번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할 것, 그리고 서로의 사적인 공간은 절대 침범하지 않을 것. 모든 규칙은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그들의 계약 결혼을 완벽하게 위장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것들이었다. 서연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렇게 그들의 기묘한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다. 낮 시간 동안 강지훈은 회사 일로 바빴고 서연은 거대한 저택에 홀로 남겨졌다. 처음 며칠간 그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 집안의 사용인들은 그녀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지만 그뿐이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말을 걸지도 그녀의 일에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다. 서연은 이 차가운 성 안에 갇힌 인형이 된 듯한 기분을 애써 떨쳐내야만 했다. 그녀는 무력감에 빠져 있는 대신 자신만의 작은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다. 저택의 서재 한 구석에 그녀는 도서관에서 가져온 몇 권의 책과 간단한 복원 도구들을 가져다 놓았다. 낡은 책의 바스러진 부분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고 끊어진 실을 잇는 일에 몰두하는 동안 그녀는 잠시나마 자신이 처한 비현실적인 상황을 잊을 수 있었다. 그 모습은 저택의 사용인들에게도 그리고 밤늦게 돌아온 강지훈에게도 낯선 풍경이었다. 강지훈은 밤늦게 서재에서 홀로 일하는 것을 즐겼다.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만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서재 한쪽에서 작은 스탠드 불빛에 의지해 낡은 책에 몰두하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의 집중하는 모습은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경건해 보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보석이나 명품 옷보다 낡은 책과 함께 있을 때 그녀는 가장 빛나 보였다. 반대로 서연은 강지훈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는 항상 완벽하고 강해 보였지만
모두가 잠든 늦은 밤 서재에서 홀로 지쳐있는 그의 모습을 종종 목격했다. 값비싼 양주 대신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고단함을 달래고 복잡한 서류 더미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는 그의 모습은 재벌 총수가 아닌 그저 무거운 짐을 짊어진 한 남자일 뿐이었다. 서연은 그에게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외로움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작은 사건이 터졌다. 한 인터넷 연예 매체에 은성그룹의 신데렐라 동화인가 혹은 계산된 거래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온 것이다. 기사는 서연의 평범한 배경을 들추며 재벌가와의 갑작스러운 결혼에 대한 의혹을 교묘하게 제기했다.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한 기사의 내용은 명백히 강태민의 지시라는 것을 짐작하게 했다. 큰 파장은 아니었지만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다. 강지훈의 집무실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홍보팀은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며 부산을 떨었다. 강지훈은 서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강태민 상무가 시작한 여론전입니다. 이런 식의 흔들기가 계속될 겁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보다는 차가운 이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홍보팀의 보고서를 검토하며 가장 효과적으로 소문을 잠재울 방법을 찾고 있었다. 홍보팀의 대응 전략은 단호했지만 차가웠다.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전형적인 재벌가의 대응 방식이었다. 그러나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런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강자가 약자를 힘으로 누른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소문은 더 무성해질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강지훈은 의외라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는 그녀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되물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그들이 우리를 차가운 거래로 묘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따뜻한 이야기로 대응해야 합니다. 계산된 모습이 아닌 아주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함께 서점에 간다거나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는 모습처럼요. 그녀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재벌가의 총수가 아내와 함께 대중들 앞에 사적인 모습을 노출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곳에는 두려움이 아닌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마침내 결심했다. 좋습니다. 윤서연 씨의 전략대로 해보죠.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온전히 신뢰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후 강지훈과 서연은 사람들이 붐비는 광화문의 대형 서점에 나타났다. 물론 우연히 그곳에 있던 사진 기자가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강지훈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동선을 노출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고 서연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서연이 익숙하게 인문학 서가로 발걸음을 옮기자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의 신간을 발견하고는 자신도 모르게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은성그룹의 안주인이 아닌 책을 사랑하는 평범한 윤서연으로 돌아가 있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그녀가 책의 내용을 설명하며 눈을 반짝일 때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서 생동감 넘치는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완벽한 그림이 되었다. 계산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미소와 다정한 눈빛. 사진 기자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서점을 나올 때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하기 위해 강지훈이 무심코 자신의 자켓을 벗어 그녀의 머리 위로 씌워주었다. 계약서에는 없는 그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서연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의 천이 남아있는 자켓 아래에서
그녀는 그의 서늘한 향기를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맡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인터넷에는 강지훈 회장 부부 서점 데이트, 포착 소박하고 따뜻한 모습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사람들은 계산된 재벌가의 결혼이 아닌 서로의 지적인 세계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커플의 모습에 열광했다. 강태민의 비열한 공격은 오히려 두 사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결과만 낳고 말았다. 서재에서 함께 기사를 확인하던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고맙습니다. 강지훈이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 한마디에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집어 던졌다. 액정 화면에는 다정하게 서점을 거닐고 있는 강지훈과 윤소연의 사진이 떠 있었다. 대중의 찬사 일색인 댓글들을 보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이 던진 돌에 맞아 비명을 질러야 할 상대가 오히려 그 돌을 주워 멋진 왕관을 만들어 쓴 격이었다. 그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평범한 도서관 사서 따위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계획을 망쳐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윤서연, 대체 정체가 뭐야? 그는 나지막이 읊조리며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다. 윤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다시 샅샅이 뒤져봐. 가족관계, 은행 계좌, 과거 행적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저 여자는 절대 평범한 년이 아니야. 분명히 뭔가 약점이 있을 거다. 그걸 찾아내.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쫓는 포식자처럼 번뜩였다. 윤서연에 대한 그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가면을 벗겨내고야 말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의 저택에서는 예상치 못한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서점 데이트 이후 강지훈과 윤서연 사이에 어색한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가 단순한 방패막이가 아니라 때로는 자신보다 더 뛰어난 전략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에게 뜻밖의 부탁을 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는 것을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개인적인 부탁이었다. 선대 회장의 서재는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그곳은 강지훈에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었다. 그는 혼자서는 그 방에 들어설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런 공간에 서연을 들인다는 것은 그가 계약 파트너 이상의 신뢰를 그녀에게 보내기 시작했다는 무언의 표시였다. 선대 회장의 서재는 거대하고 고풍스러웠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낡은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고 공기 중에는 오래된 나무와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주인을 잃은 펜과 안경이 마치 어제까지 사용했던 것처럼 놓여 있었다. 서연은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강지훈이 왜 이곳을 쉽게 정리하지 못했는지 알 수 있었다. 서재는 선대 회장의 삶의 흔적과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하나의 작은 박물관 같았다. 서연은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체계적으로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책들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낡은 문서들은 연도별로 정리했으며 먼지 쌓인 사진들은 조심스럽게 닦아 앨범에 끼워 넣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강지훈이 몰랐던 그의 아버지의 새로운 면모들을 발견했다. 딱딱한 경영 서적들 사이에 꽂혀있던 시집 한 권,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 그리고 아들 지훈에게 남기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미완성의 편지 조각들. 강지훈은 종종 서재에 들러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서연은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대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연은 그를 통해 경영인으로서의 냉철한 아버지의 모습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를, 지훈은 자신이 기억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따뜻한 추억을 떠올렸다. 그 시간들을 통해 두 사람의 마음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서재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캐비닛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10여 년도 더 된 낡은 회계장부와 해외 프로젝트 관련 서류들이 가득했다. 대부분은 세월의 흐름 속에 누렇게 변색되고 곰팡이 냄새까지 풍기고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서류들을 연도별로 정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특정 시기에 해외 원자재 수입 프로젝트 관련 서류들에서 미세한 불일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전문 회계사들도 쉽게 찾아내기 힘든 아주 교묘하게 조작된 흔적이었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와의 거래 내역 실제보다 부풀려진 운송비 청구서, 그리고 이유 없이 탕감 처리된 미수금 내역. 각각의 서류만 놓고 보면 단순한 회계상의 실수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사진을 찍듯 모든 것을 기억하는 서연의 눈에는 그 흩어져 있는 점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직업적 본능이 발동했다. 그녀는 다른 업무를 모두 제쳐두고 며칠 밤낮으로 그 낡은 서류 더미에 매달렸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력을 총동원하여 수십 권의 장부와 수천 장의 서류들을 교차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의심스러운 거래들이 하나의 이름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바로 당시 해당 해외 사업부를 총괄하고 있던 젊은 시절의 강태민 상무였다.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 조성이 아니었다. 십수년에 걸쳐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아주 정교하고 거대한 횡령 계획이었다. 강태민이 지금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던 자금력과 정치력의 기반이 바로 이 검은 돈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비밀을 발견했는지 깨달았다. 이것은 강지훈과 강태민의 경영권 다툼과는 차원이 다른 범죄의 영역이었다.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사실을 강지훈에게 알려야 할까? 이것은 그들의 계약 범위를 아득히 벗어나는 일이었다. 이 문제에 깊이 개입하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안전한 계약 아내로 남을 수 없었다. 강태민이라는 남자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신을 해치려 들 것이 분명했다. 자신의 아내뿐만 아니라 병든 아버지와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서재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강태민의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낡은 장부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젊은 시절의 강지훈과 그의 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으로 향했다. 사진 속의 강지훈은 지금처럼 차갑고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위험을 감수하고 진실을 밝히는 동맹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계약에 따라 침묵을 지키고 안전한 방관자로 남을 것인가? 그녀의 결정에 모든 것에 향방이 달려 있었다. 윤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위험에 휘말리지 말고 조용히 계약 기간만 채우라고 속삭였고, 다른 하나는 눈앞의 거대한 불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외쳤다. 그녀는 창밖으로 동이 터오는 것을 보며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이 계약은 단지 돈 때문에 시작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강지훈의 외로운 싸움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방관자로만 머물 수는 없었다. 그날 밤 강지훈이 피곤한 기색으로 저택에 돌아왔을 때 서연은 그의 서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진지한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직감한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를 서재 안으로 들였다. 묵직한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침묵과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서연은 자신이 밤새 정리한 낡은 회계 장부 몇 권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연은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무작정 서류를 내미는 대신 자신이 선대 회장님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어떻게 이 서류들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의문을 품게 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설명은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보고서처럼 명료하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강지훈은 처음에는 팔짱을 낀 채 무심한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십수년이나 지난 서류들이었다. 이미 최고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수차례 감사를 통과한 것들이었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 착각하고 있거나 혹은 너무 깊이 파고들다가 길을 잃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이것이 강태민이 심어놓은 또 다른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마저 들었다. 그의 세계에서는 순수한 호의나 우연을 믿기 어려웠다. 윤서연 씨, 그 서류들은 이미 모두 끝난 사안들입니다. 전문 회계사들도 찾아내지 못한 문제를 당신이 발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그의 반응은 서연이 예상했던 바였다. 그녀는 그의 의심에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자극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녀는 책상 위로 몸을 숙여 장부를 펼치고 특정 페이지들을 손가락으로 짚어 보이기 시작했다. 물론 각각의 거래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장부와 저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 그리고 이 유령 회사의 설립 시기를 함께 보면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력에 의지해 서로 다른 문서에 흩어져 있는 정보의 조각들을 하나씩 꿰맞추기 시작했다. 날짜, 금액, 책임자의 서명.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마다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연결고리들이 드러났다. 강지훈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서연의 손가락과 그녀가 짚어내는 숫자들을 놀라운 속도로 쫓았다. 그녀의 분석은 감이나 추측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한 철저한 논리의 산물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무 분석가들도 발견하지 못한 부패의 흔적을 이 조용한 여인이 낡은 종이 더미 속에서 찾아낸 것이다. 마침내 서연이 마지막 증거 서류를 제시했을 때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충격과 경탄이 뒤섞인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배경을 가진 계약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지금껏 만나본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날카로운 통찰력과 비범한 능력을 지닌 존재였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외적인 조건만을 보고 계약을 맺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는지를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강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강태민을 몰아낼 명분을 넘어 은성그룹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수싸움으로 가득 찼다.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터뜨려야 가장 효과적으로 강태민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가? 그가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경계심과 의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파트너를 향한 깊은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게 됐군요. 윤서연 씨, 당신은 나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수도, 혹은 가장 위험한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저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이 진실을 회장님께 알리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저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계약이라는 얇은 막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들은 이제 돈으로 맺어진 가짜 부부가 아닌 공동의 목표와 위험한 비밀을 공유한 완벽한 동맹이 되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동이 틀 때까지 서재에 마주 앉아 있었다. 강지훈은 강태민의 비리 자료를 검토하며
앞으로의 전략을 구상했고 서연은 그의 옆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찾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차가운 비즈니스 관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조용하지만 뜨거운 동지애가 싹트기 시작했다. 서로 커피를 타주고 지친 기색이 보이면 잠시 쉬어가라며 챙겨주는 작은 배려들이 오갔다. 지적인 교감은 서서히 감정적인 유대로 발전하고 있었다. 먼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서류 더미 위로 지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마침내 올랐다. 은성그룹 창립 기념일 파티는 매년 재개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였다. 그룹의 현재 위상과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사였기 때문이다. 올해의 파티는 강지훈이 회장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주최하는 것이었고 그의 아내인 윤서연이 공식적으로 사교계에 데뷔하는 무대이기도 했다. 두 사람에게 이것은 단순한 파티가 아닌 또 다른 전쟁터의 시작을 의미했다. 강태민 상무는 분명히 이 자리를 이용해 당신을 공격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집중된 곳에서 당신에게 망신을 주려 하겠죠. 파티를 며칠 앞둔 밤 강지훈은 서재에서 서연에게 예상되는 상황들을 브리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단순한 보호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지성과 판단력을 믿었고 그녀와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한편 강태민은 자신의 계획에 심취해 있었다. 윤서연의 뒷조사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단조로웠다. 그래서 그는 찾아낼 수 없다면 만들어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파티에서 열릴 자선 경매 행사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최근 비밀리에 사들인 위작 고서화를 경매품으로 내놓고 서연을 궁지로 몰아넣을 계획을 세웠다. 그의 계획은 교묘했다. 고문서 복원 전문가인 서연에게 그 위작에 대한 전문가적 소견을 묻는 것이었다. 만약 그녀가 위작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칭찬한다면 그녀의 전문성은 바닥에 떨어지고 가짜 전문가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었다. 반대로 만약 그녀가 위작이라고 소리친다면 좋은 취지의 자선 행사를 망치는 무례하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여자로 낙인 찍힐 것이었다. 어느 쪽이든 그녀는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이었다. 파티 당일 밤 서연은 강지훈이 직접 골라준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고 파티장에 나타났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차분하고 지적인 분위기와 어우러져 독보적인 우아함을 뽐냈다. 강지훈의 팔짱을 끼고 입장하는 그녀의 모습에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해온 실제 부부처럼 자연스럽고 완벽한 한 쌍으로 보였다. 강태민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오늘 밤 저 완벽해 보이는 그림을 자신이 산산조각 내줄 참이었다. 파티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서연은 강지훈의 소개로 재계의 거물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그들의 까다로운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연륜 있는 학자 같은 깊이가 묻어 있었다. 사람들은 강지훈 회장이 왜 평범한 사서와 결혼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수군거렸다. 마침내 자선 경매가 시작되었다. 몇 점의 미술품과 보석이 높은 가격에 낙찰된 후 사회자는 문제의 고소화를 소개했다. 조선 중기의 대학자 겸재 정선에 숨겨진 작품으로 추정되는 아주 귀한 묵죽도입니다. 사회자의 과장된 소개와 함께 그림이 공개되자 장내에서는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강태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무대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사회자는 능숙하게 분위기를 띄우다가 마치 예정된 수순처럼 서연에게 마이크를 돌렸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주 특별한 전문가 한 분이 와 계십니다. 바로 강지훈 회장님의 사모님이신 윤서연 여사님이시죠. 고문서 복원 전문가로서
이 그림에 대한 소중한 의견,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모든 조명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강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이것이 바로 강태민의 함정이었던 것이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무대 위로 올라가 그림 앞에 섰다. 그녀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종이의 질감과 먹의 번짐, 그리고 낙관의 형태까지 꼼꼼하게 살폈다. 파티장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그녀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 후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마이크를 들었다. 정말 놀라운 작품이군요. 그녀의 첫마디에 강태민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서연의 다음 말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진품이냐 위작이냐를 떠나 예술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작품을 그린 분은 겸재정선을 너무나도 깊이 존경한 나머지 그의 필체와 화풍을 평생에 걸쳐 연구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작을 넘어 존경과 흠모의 마음이 담긴 하나의 창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위대한 위작들은 때로는 진품보다 더 높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이 주는 감동은 그림의 진위 여부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을 경매에 내놓으신 분의 높은 안목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녀의 말은 완벽했다. 그녀는 그림이 위작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존경심이 담긴 창작품, 위대한 위작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 본질을 모두에게 각인시켰다. 동시에 그녀는 그림을 내놓은 강태민의 안목을 칭찬함으로써 그가 위작인 줄 알면서도 경매에 내놓은 사기꾼이거나 혹은 위작인 줄도 몰랐던 무능한 사람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 안에 그를 가둬버렸다. 장내에서는 감탄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그녀의 해박한 지식과 우아한 위기대처 능력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강태민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함정에 자신이 빠져버린 꼴이 되었다. 강지훈은 그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나 긴장 때문이 아니었다. 무대 위에서 조용하지만 강한 빛을 발하고 있는 아내에 대한 벅찬 감동과 자랑스러움, 그리고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깊은 애정 때문이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윤서연이라는 여자를 계약의 조건을 넘어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성큼성큼 무대로 걸어가 박수갈채를 받고 있는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서연이 놀라 그를 쳐다보자 그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 아내가 되어줘서 고맙소. 그 눈빛과 목소리는 더 이상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심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진심이었다. 서연은 그의 뜨거운 시선에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날 밤 파티를 빠져나와 돌아오는 차 안 강지훈은 말없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 두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강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훨씬 더 밝고 뜨겁다는 것을 서연은 알 수 있었다. 그의 말없는 고백이 그녀의 심장에 깊은 울림을 남기고 있었다. 창립 기념 파티에서의 굴욕은 강태민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는 더 이상 점잖은 방법으로 강지훈을 밀어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서연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는 그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만들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은성그룹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강력하고 치명적인 한방,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음험한 인물들과 비밀리에 접촉하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야망을 넘어선 파괴적인 광기가 서려 있었다. 한편 강지훈의 저택에는 파티 이후 낯설고 따뜻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강지훈의 말없는 고백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듯 조심스러워했다.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는 분명한 설렘이 존재했다. 아침 식탁에서의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고 밤늦게 서재에서 마주치는 눈빛에는 전략 대신 부드러운 관심이 담겨 있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이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서연은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얼음장 같던 남자의 마음속에 숨겨진 외로움과 따뜻함을 발견했을 때부터 그녀의 심장은 이미 그를 향해 기울고 있었다. 강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서연의 지혜와 강인함에 매료되었고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자신을 찾은 듯한 평온함을 느꼈다. 이 위태로운 평화가 영원하기를 두 사람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폭풍은 가장 고요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었다. 강태민의 공격은 상상 이상으로 잔인하고 신속했다. 그의 목표는 강지훈이 아닌 그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바로 은성그룹의 부회장이자 선대 회장 시절부터 회사를 지켜온 박 이사였다. 박 이사는 강지훈에게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이자 경영에 있어 든든한 스승이었다. 강태민은 박 이사를 무너뜨리는 것이 곧 강지훈의 팔다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사건은 은성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대규모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터졌다. 현장의 핵심 구조물 일부가 부실 공사로 인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은성그룹의 명성과 신뢰되는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언론은 벌떼처럼 달려들었고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박 이사가 현지 자재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기준 미달의 불량 자재 사용을 승인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은 강태민이 치밀하게 계획한 각본이었다. 그는 해외 지사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이용해 사고를 조작하고 박 이사가 뇌물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가짜 계좌 거래 내역과 위조된 이메일까지 만들어냈다. 증거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보여서 누구도 그것이 조작되었다고 의심하기 어려웠다. 은성그룹은 창립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태민은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박 이사에 대한 의혹 자료들을 이사진 앞에 공개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회장님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회사 전체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즉시 박 이사님을 직위 해제하고 검찰의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교활한 승리감이 감춰져 있었다. 박 이사는 억울함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저었다. 모함입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절규는 치밀하게 조작된 증거들 앞에서 힘을 잃었다. 강지훈은 고뇌에 찬 얼굴로 눈을 감았다. 그는 박 이사의 결백을 믿었지만 회장으로서 회사의 손실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었다. 결국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 이사의 직위 해제를 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사회는 순식간에 강태민의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강지훈은 망연자실한 채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서재에 들어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던지고 소파에 몸을 묻었다. 완벽해 보였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아버지의 유산과도 같은 회사를 자신의 손으로 지켜내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무력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위스키 잔을 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어설픈 위로나 동정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함께 싸워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녀의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강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길 잃은 아이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흔들리는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믿음과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한마디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던 강지훈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지켜줘야 할 계약 아내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전쟁을 함께 헤쳐나갈 유일한 동지였다. 윤서연의 단호한 한마디는 강지훈의 무너졌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폈다. 그의 서재는 그날부터 은밀한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강지훈은 자신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소수의 인원들을 비밀리에 소집했다. 그룹 법무팀의 최연소 에이스인 김 변호사와 천재적인 능력을 가졌지만 괴팍한 성격 탓에 한직에 머물고 있던 보안 전문가 서 팀장이었다. 그리고 이 비밀스러운 팀의 중심에는 윤서연이 있었다. 계약이라는 단어는 이제 누구의 머릿속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목숨을 건 하나의 팀이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권한을 총동원하여 서연이 원하는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0년간의 그룹 전체 재무자료, 서버 접속 기록, 해외 플랜트 사업부의 모든 보고서와 이메일 기록까지 은성그룹의 가장 깊숙한 정보들이 그녀의 앞에 펼쳐졌다. 김 변호사와 서 팀장은 그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법률적 검토를 돕는 역할을 맡았다. 서연은 무서운 집중력으로 자료들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검토했다. 그녀의 접근 방식은 일반적인 수사관들과는 달랐다. 그녀는 조작된 증거 자체를 파헤치는 대신 그 증거들의 주변을 맴도는 거대한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미세한 불협화음을 찾아내려 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연주 속에서 단 하나의 잘못된 음표를 찾아내려는 절대 음감의 지휘자처럼 그녀의 작업은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다. 서재의 화이트보드는 복잡한 관계도와 타임라인 의심스러운 자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화살표들로 가득 찼다. 강지훈은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더 이상 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밤새 집중하느라 식사도 거르는 그녀를 위해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고 지쳐 보이면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잠시 쉬어가라고 챙기는 유일한 보호자이자 지지자였다.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그들의 감정은 그 어떤 화려한 고백보다 더 깊고 단단했다. 함께 밤을 새우며 서로의 지친 얼굴을 바라볼 때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이해하고 위로했다. 위험과 압박감은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모든 불필요한 감정의 껍질을 벗겨내고 오직 서로를 향한 순수한 신뢰와 애정이라는 본질만을 남겼다. 그들은 이미 영혼으로 깊이 연결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서연은 결정적인 증거의 실마리를 찾아냈다. 그것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서버 유지 보수 기록이라는 아주 사소한 데이터 안에 숨어 있었다. 박 이사를 모함하기 위해 사용된 위조 이메일들은 모두 IP 주소를 교묘하게 우회하여 발신지가 불분명했다. 하지만 서연은 한 달 전 새벽 전체 서버가 시스템 업데이트를 위해 재부팅되던 단 몇 초 동안 보안 시스템에 생긴 아주 미세한 틈을 발견했다. 그 짧은 순간 우회 IP 중 하나가 잠시 원래의 접속 경로를 노출했던 것이다. 서 팀장의 도움으로 그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그 끝에는 바로 강태민 상무의 개인 집무실에 있는
컴퓨터 단말기가 있었다. 그것은 강태민이 직접 범죄를 실행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빼도 박도 못할 스모킹건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 사건을 과거의 비리와 연결시켜 강태민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그녀는 박 이사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되어 있는 유령 회사의 정체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회사가 과거 자신이 선대 회장의 서재에서 발견했던 10수년 전 강태민의 횡령에 사용되었던 또 다른 유령 회사의 자회사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강태민은 자신의 성공 방식에 너무나도 오만해진 나머지 과거의 범죄 수법을 재활용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른 것이었다. 이것으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서연은 자신의 모든 발견을 정리하여 강지훈과 비밀 팀원들 앞에서 브리핑했다. 서재 안에는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그녀의 천재적인 분석력에 경악과 감탄을 금치 못했다. 불가능해 보였던 역전의 발판이 마침내 마련된 것이다. 김 변호사와 서 팀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강지훈은 그저 깊고 뜨거운 눈으로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가 없었다면 그는 이 모든 것을 잃었을 것이다. 팀원들이 이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모두 떠나고 서재에는 다시 두 사람만 남았다. 정적이 흘렀다. 강지훈은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진심을 꺼냈다. 이것은 계약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내게는 처음부터 항상 당신이었어. 그것은 그의 첫 번째 명백한 사랑 고백이었다. 그 고백은 마지막 결전을 앞둔 두 사람의 마음에 뜨거운 불을 지폈다. 강지훈의 경영 능력을 심판하기 위해 소집된 은성그룹의 긴급 이사회 당일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이사진들은 저마다 다른 계산을 하며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강태민은 완벽한 승리를 예감하며 의기양양하게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는 오늘 강지훈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이유는 없어 보였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곁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단정하지만 단단한 기운을 풍기는 윤서연이 함께였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초조함이나 불안함 대신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한 침착함이 감돌고 있었다. 이사들은 공식적인 이사회에 회장의 아내가 배석한 것을 의아하게 여겼지만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는 못했다. 강태민은 그들의 평온한 모습에 순간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애써 떨쳐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강태민은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연기를 시작했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참으로 비통한 심정입니다. 우리 은성그룹은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강지훈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과 사람을 잘못 본 불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보여주며 강지훈의 리더십을 맹렬하게 공격했다. 그는 여론을 등에 업고 이사진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분위기는 점차 그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회사를 위해 강지훈 회장께서는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의 선동적인 외침이 끝나자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민이 의기양양하게 강지훈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을 때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강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상무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에 앞서 이사님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강지훈은 말을 마친 뒤 옆에 앉은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줄 사람입니다. 이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감히 회장 부인이 이 신성한 이사회에서 발언을 하려 한다는 것에 대한 노골적인 불쾌감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들의 반발을 차가운 눈빛으로 제압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떨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 사진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뒤 대형 스크린 앞에 섰다. 그녀는 감정적인 비난 대신 오직 데이터와 사실만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록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놀라운 흡인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스크린 위에 서버 접속 기록과 IP 추적 경로, 그리고 2개의 유령 회사를 잇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그녀의 설명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논리 정연했다. 평생을 숫자와 데이터 속에서 살아온 이 사진들은 그녀가 제시하는 증거들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반박 불가능한 것인지를 즉시 깨달을 수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이제 모든 의심의 눈초리는 강태민을 향하고 있었다. 강태민은 처음에는 충격으로, 다음에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거짓말 전부 조작된 거야. 저 여자가 뭘 안다고 감히 회장을 홀려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자료를 만들어 온 것이 분명합니다.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시오. 그는 서연을 손가락질하며 이성을 잃고 날뛰기 시작했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발목을 잡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무덤을 파는 발언을 하고 말았다. 저 서버 기록은 말도 안 돼. 그날 새벽에는 시스템 업데이트 때문에 서버가 재부팅되고 있었다고 외부에서는 누구도 접속할 수 없는 시간이었단 말이다. 그가 말을 내뱉는 순간 회의실에는 싸늘한 정적이 흘렀다. 서버가 재부팅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내부 시스템을 관리하는 극소수의 인원과 범인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정보였다. 그는 스스로 덫에 걸려든 것이다. 강태민의 실언이 끝나자마자 강지훈이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는 보안 전문가인 세어 팀장이 IP 추적 경로의 기술적 분석을 증언하는 영상을 재생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 사건이 과거 강태민이 저질렀던 횡령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 자료까지 공개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강태민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이사들은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한때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렸다. 강지훈은 차가운 목소리로 강태민 상무의 즉각적인 파면과 사법당국의 신병을 인도하는 안건을 긴급 발의했다.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투표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망연자실한 표정의 강태민을 연행해 나갔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회의실은 승리의 환호 대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부산스러운 움직임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강지훈과 서연은 그 모든 소음의 한가운데에서 마치 세상에 단둘만 남은 것처럼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곳에는 승리의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담겨 있었다. 회사를 둘러싼 전쟁은 끝났다.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마지막 과정만이 남아 있었다. 강태민의 몰락 이후 은성그룹을 휘감고 있던 거대한 폭풍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강지훈은 놀라운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사태를 수습해 나갔다. 모든 혐의를 벗은 박 이사는 명예롭게 복권되었고, 부실 공사 스캔들은 강태민의 개인적인 비리로 일단락되며 그룹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아냈다. 언론은 하루아침에 강지훈을 위기 속에서 회사를 구해낸 젊고 유능한 리더로 칭송하기 시작했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어 그의 입지를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전쟁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저택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며칠,
밤낮으로 불이 꺼지지 않던 서재는 이제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잘 가꾸어진 정원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제 그녀 역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계약은 사실상 끝났다. 그녀의 역할은 이제 끝난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기쁨 대신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저녁 강지훈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서는 그동안 그를 짓누르던 무거운 그림자가 완전히 걷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위태로운 회장이 아니었고 그녀 역시 계약의 방패막이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온전한 강지훈과 윤서연으로서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강지훈이 먼저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던 바로 그 결혼 계약서였다. 이 계약은 이제 무효입니다. 강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모든 것을 잃었을 겁니다. 회사를 구한 것도 저 자신을 구한 것도 모두 당신입니다. 그는 계약서와 함께 또 다른 서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보상금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이 입금된 은행 계좌 확인서였다. 이것은 계약에 따른 보상금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위험에 빠뜨리고 힘든 싸움에 휘말리게 한 것에 대한 나의 최소한의 사죄이자 감사 표시입니다. 그의 말은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려 했다. 이 돈으로 가족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다시 그녀가 원하던 평온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의 배려가 오히려 서연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서연은 은행 서류를 잠시 내려다본 뒤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제가 했던 일들은 돈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니었어요. 저는 단지 당신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진심을 전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그의 곁에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집어들어 그의 앞에서 반으로 조용히 찢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그들의 과거를 마침내 끝내는 신호탄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의 행동에 강지훈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안도감과 벅찬 기쁨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윤서연 씨, 지난 몇 달간 나는 당신 덕분에 웃는 법을 다시 배웠고 사람을 믿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당신은 나의 세상을 구했고 나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제 계약이 아닌 나의 진심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아내, 나의 가족, 나의 영원한 파트너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 그 어떤 대답보다 더 확실한 긍정이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던 그날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부드러운 입맞춤을 그녀에게 선사했다.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마침내 진짜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몇 달 후 따스한 봄날의 오후. 윤서연과 강지훈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도서관의 고문서 자료실을 다시 찾았다. 더 이상 계약 파트너가 아닌 진짜 부부가 된 두 사람의 손은 단단히 마주 잡혀 있었다. 서연은 여전히 낡은 책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고 지훈은 그런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보듯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계약 결혼이라는 차가운 거래 속에서 그의 진심은 결국 가장 뜨거운 사랑을 피워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